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가오는 현역가왕3 결승전을 하나의 체스판에 비유해 본다면 그 위의 말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참가자들일 것입니다. 이 판은 제작진의 손길과 시청자들의 라이브 투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공정해 보이는 시청자들의 표조차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요, 며칠 현역가 왕3을 보면서 점점 이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게 더 이상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라 최적화 게임이라는 느낌. 시청률을 최적화하고 결승 뒤에 이어질 콘서트와 활동을 최적화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채널 돌리지 않게 이야기를 최적화하는 게임이요. 그래서 결승에서 이기는 사람은 꼭 어느 한 플랫폼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한 라운드에서 점수가 제일 높았던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대중 반응이랑 마스터 점수랑 그리고 결승 이후까지 이어지는 그림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강합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탑10을 이 각도로 쭉 놓고 보면 저는 이상하게 한 이름이 계속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홍지윤. 솔직히 말해서 요즘 홍지윤 보면요. 진짜로 공기에서 냄새가 나요. 아, 이거 우승 후보 냄새. 여기서부터 오해는 막고 가야죠. 제가 이걸 음모론처럼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누가 조작했다. 누가 밀었다. 이런 말은 쉬운데 쉬운 말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기에는 결승 앞두고 나온 신호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사람들 시선이 무대에서 숫자로 옮겨갔다는 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원래 좋은 서바이벌이면 무대 끝나고 댓글이 이렇게 달리거든요. 미쳤다, 눈물 났다. 이 노래 또 듣는다. 이 사람 오늘 찢었다. 근데 요즘은요. 무대 끝나자마자 조회수 얘기가 먼저 나와요. 유튜브에서는 누구 1등, 네이버 TV에서는 누구 1등, 댓글 분위기 어떻고, 팬카페 가입자 어떻고, 음원 차트 어떻고. 시청자가 즐기러 들어온 게 아니라 검증하러 들어오는 모드로 바뀌면 프로그램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은 결승에서 폭발하기 쉬워요. 조회수 얘기를 하니까 저도 분명히 말할 건 말할게요. 조회수가 실력을 100% 증명하진 않습니다. 유튜브는 팬덤이 강하게 작동하고 네이버 TV는 보는 결이 다를 수 있고 누군가는 반복 재생으로 쭉 올려주고 누군가는 한 번 보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만 들고 무조건 이 사람이 1등이어야 한다. 이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조회수가 높고 화제가 분명한데도 점수와 순위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이 누적되면 그때부터 시청자들은 이걸 우연으로만 안 봅니다. 아, 대중이 끌리는 흐름이랑 마스터가 세우는 흐름이 다르구나. 아, 프로그램이 원하는 결말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순간부터 결승은 무조건 시끄러워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누가 이겨도 말이 나오는 판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불신에 불을 붙이는 게 바로 결승 룰 관련 이야기입니다. 결승은 원래 생방 문자 투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강하잖아요. 근데 결승 1차에서 위험 후보를 뽑는다. 누가 방출 후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돌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문장이 하나 완성돼요. 생방 오기 전에 이미 판을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문자 투표를 얻는 거 아니냐. 저는 이 해석이 무조건 맞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너무 이해됩니다. 특히 이미 녹화가 상당 부분 끝났다는 얘기까지 같이 붙으면 시청자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생방은 내가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믿는데 그 창구가 생각보다 좁아 보이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칩니다. 여기서 10대 라인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상 필연이에요. 저는 10대 참가자들이 이번 시즌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한다고 봅니다. 젊은 에너지 커뮤니티 확산 속도 바이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다시 보기로 무대를 돌려보게 만드는 힘. 이게 강하니까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승 직전에 10대가 위태롭다. 심지어 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이건 실력 얘기가 아니라 흐름 얘기가 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제일 불쾌한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흐름이 갑자기 설명 없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대중 반응이 분명히 뜨거운데 결과가 차갑게 나오면 그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시청자는 둘 중 하나로 채웁니다. 결승에서 무대를 망쳤나 보다. 아니면 점수가 이상하게 갔나 보다. 전자는 참가자에게 잔인하고 후자는 프로그램에게 치명적입니다. 지금은 후자로 기울어지는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감정적으로만 가지 않고 현실적인 계산도 같이 해볼게요. 10대가 상위권을 다 먹는 그림이 제작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냐?
솔직히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 스케줄이나 보호 문제, 그리고 결승 이후에 이어질 활동까지 생각하면 더 그래요. 그렇다고 10대가 결승에서 통째로 힘을 못 쓰는 그림이 제작진에게 유리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의 열기가 꺼지면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10대 중 최소 1명 많으면 2명이 탑7에 들어오는 그림. 그게 여론도 달래고 이후 활동에서도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무엇보다 결승 후 폭풍을 줄이기 쉬워요. 이게 제 판단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운영 관점에서도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들을 올려놓고 보죠. 저는 이번 결승을 체스판으로 보면 홍지윤이 퀸이라고 생각합니다. 퀸이 왜 퀸이냐?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어디에 놓아도 판이 안정되고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니까요. 홍지윤의 강점은 말 그대로 노래를 잘한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승처럼 압력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림이 적은가. 그리고 흔들림이 적은데 재미가 있는가예요. 재미없는 안정감은 표를 못 끌고 재미있는데 불안한 무대는 생방에서 사고가 납니다. 홍지윤은 이 중간을 잘 잡아요. 강한 상대를 만나도 색이 안 죽고 같이 부를 때도 자기 톤이 남아있고 길게 가도 숨이 안 꺼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끝날 때 여운을 남깁니다. 저는 홍지윤 무대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게 칭찬인데 결승에서는 제일 무서운 칭찬입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건 표심을 모을 때 엄청 유리하거든요. 내가 찍어도 욕 안 먹을 사람, 내가 찍어도 납득될 사람, 내가 찍어도 후회 없을 사람. 홍지윤은 그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홍지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더 높게 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대에서 욕심이 과하지 않아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게 실력 욕심이 아니라 장면 욕심입니다. 결승이 가까워지면 참가자들이 흔히 장면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더 세게, 더 크게, 더 눈물, 더 임팩트. 근데 장면 욕심이 과해지면 무대가 무너지거나 보는 사람이 피곤해져요. 홍지윤은 그 선을 잘합니다. 터뜨릴 때 터뜨리고 빼야 할 때 빼요. 어떤 날은 딱 한 구절을 조용히 밀어붙이는데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이 생방에서 강하다고 봐요. 기복이 적으니까요. 그렇다고 홍지윤이 그냥 무난해서 우승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홍지윤을 진짜 위협하는 상대는 실력의 절대치가 아니라 생방에서 여론을 한쪽으로 확 쏠리게 만드는 감정 폭풍입니다. 그 감정 폭풍을 만들 수 있는 카드는 몇 장 안 돼요. 그중 하나가 차지연 같은 무대형 카드입니다. 차지연은 제가 볼 때 점수를 따는 사람이 아니라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대 위에서 존재감이 확실하고 표현이 크고 장악력이 있어서 시청자가 그냥 끌려갑니다. 마스터단이 이런 유형의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건 자연스럽죠. 눈앞에서 설득이 되니까. 다만 차지연이 홍지윤을 누르고 우승까지 가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잘했다. 수준을 넘어 오늘만큼은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공기를 생방에서 만들어야 해요. 결승표는 결국 분위기가 가져갑니다. 분위기가 차지연에게 한 번 붙으면 위험해요. 그때는 홍지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연은 분명 상위권 카드고 생방 한 방이 터지면 탑3 안에 들어오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확률을 계산하면 우승까지 가는 길은 홍지윤보다 조금 더 좁다고 봐요. 홍지윤은 표심이 넓게 퍼지기 쉬운 타입인데 차지연은 강하게 몰아치지만 그만큼 호불호가 생길 여지도 있거든요. 솔지는 또 다른 종류의 카드입니다. 솔지는 기술과 신뢰로 설득하는 카드예요.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돌면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 역시죠. 그 역시가 왜 나오냐면 솔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보이스니까요. 그런데 결승에서 우승은 인정만으론 못합니다. 인정은 박수치고 끝나고 우승은 투표가 움직여야 하거든요. 솔지가 결승에서 정말 우승권으로 올라오려면 시청자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잘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투표해야 한다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변환을 만드는 건 곡 선택과 연출과 당일 컨디션이에요. 솔지가 딱 맞는 곡을 만나서 감정선이 살아나고 그 감정선이 라이브로 흔들림 없이 꽂히면 그날은 진짜로 누가 와도 못 이기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 솔지는 무섭죠. 다만 그런 판이 열리면 홍지윤도 더 강하게 버팁니다. 왜냐하면 표심이 격해질수록 사람들은 동시에 안전한 선택을 찾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지가 탑7은 거의 확실한 카드라고 보고 탑3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지만 우승은 생방에서 정말 완벽한 한 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연, 김태현 같은 10대 라인은요. 저는 이 라인이 지금 가장 뜨겁고 동시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건 대중 반응이 강하기 때문이고 위험한 건 이 강한 반응이
점수와 계속 어긋나는 순간 불신이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10대는 딱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청자는 터지는 걸 원하고, 마스터는 정교함과 완성도를 원하고, 프로그램은 이후 활동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10대는 늘 두 방향으로 동시에 끌려가요. 너무 어른처럼 부르면 매력이 죽고, 너무 아이처럼 부르면 부족하다고 하고. 솔직히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승에서는 10대가 적어도 한 명 많으면 2명 정도 탑7에 들어가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여론도 잠재우고 프로그램도 계속 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결승 결과가 10대 라인을 거의 다 뒤로 보내는 그림으로 나온다면 그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여론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누가 이겨도 축하가 조용해지고 대신 설명 요구가 커지겠죠. 구수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보는 말입니다. 다크호스가 왜 재밌냐면 판을 흔들 수 있으니까요. 구수경이 화제가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강자들만 올라오는 그림은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다크호스의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화제는 생기는데 표는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구수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수경에게 투표하진 않거든요. 특히 결승에서는 원래 픽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수경이 결승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잘했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오늘은 이 사람이다라는 결심을 시청자에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걸 한번 만들면 표가 몰릴 수 있고 못 만들면 좋은 무대였지만 내 투표는 원래대로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구수경은 탑7 진입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다만 탑3는 생방에서 정말 표심이 확 돌아서는 장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홍자와 금잔디 얘기요. 저는 여기서 말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을 둘러싼 논쟁은 개인 실력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홍자와 금잔디는 경력과 이미지가 이미 강하게 구축된 가수들이고 그만큼 시청자 머릿속에 기대치가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승 라인업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과정을 떠올려요. 그 과정이 납득되면 축하가 나오고 납득이 안 되면 의문이 나옵니다. 지금은 의문이 더 크게 들리는 분위기죠. 저는 이 의문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참가자를 미워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흐름이 설명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분노가 개인 공격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두 사람이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기준으로 이 흐름을 선택했는지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홍자와 금잔디가 결승에서 상위권으로 갈수록 프로그램이 짊어져야 할 설명,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중위권이나 하위권에서 정리되면 올라오긴 했지만 표심이 갈렸다는 식으로 논쟁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은 결승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기 쉬운 말이지만 우승말로까지 세우기에는 부담이 큰 그림이라고 봅니다. 빈예서는요. 이건 제가 말투를 세게 하겠습니다. 저는 빈예서가 흔들린 과정에 대해 참가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시선은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서바이벌에서 참가자를 무너뜨리는 건 탈락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의 흔들림입니다. 어떤 날은 그게 문제라더니 어떤 날은 그게 매력이라더니 다시 그게 문제라고 하면 참가자는 다음 무대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 혼란이 쌓이면 결국 무대에서 사고가 나요. 저는 빈예서 관련해서 하차다, 탈락이다. 소문이 도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 흐름을 정상적인 결과로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질문은 결승 끝나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기까지 말들을 놓고 보면 제작진이 결승에서 마지막으로 꺼낼 카드는 점수표가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싸우는 질문은 누가 점수를 더 받았냐인데 제작진이 결승 직전에 바꾸고 싶은 질문은 누가 대표로 서야 하냐 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실력뿐 아니라 대중성, 안정감, 이미지, 이후 활동까지 한 번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서 가장 유리한 말이 누구냐? 저는 다시 말하지만 홍지윤이라고 봅니다. 홍지윤은 납득을 만들기 쉬운 말이에요. 논쟁의 중심에서 멀고 대중 반응도 강하고 무대 안정감도 있고 마스터도 크게 부정하기 어려운 완성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결승, 생방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사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결승은 결국 실수 없는 사람이 강합니다. 생방 문자 투표가 마지막 변수라면 그 변수는 기적도 만들지만 사고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안심되는 선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저는 홍지윤을 퀸으로 봅니다. 그리고 퀸은 보통 마지막에 판을 정리합니다. 다만 조건은 있어요.
결승 라이브에서 선곡이 너무 실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대중이 바로 따라올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마스터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완성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을 홍지윤이 맞추면 표심은 넓게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예상 탑7 그림을 말로 풀어보면 홍지윤은 최상단에 있을 확률이 높고 차지연과 솔지는 상위권에서 우승 경쟁을 만드는 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대 라인에서는 적어도 한 명 많으면 두 명이 탑7에 들어오는 쪽이 여론과 운영을 같이 잡는 그림이라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구수경은 결승 무대가 대박이 나면 탑7 진입이 열리고 반대로 표심이 원래 픽으로 돌아가면 중위권으로 정리될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홍자와 금잔디는 최종 위치에 따라 결승 이후 논쟁 온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말이고, 빈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